국가혁명당은 여러분들 알지만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이름이 너무 기니까 국가혁명당으로 이름을 이제 줄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국가혁명당이 다음 대선에 이제 나가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표를 많이 얻은 것 같아. 만나는 사람마다 찍었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족들을 이야기해서 찍었다고 그러고 표를 계산해 보니까 한 1,000만 표는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참 표를 많이 후원해 줘서 정말 나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여마미소가 말하듯이 저 여마미소가 무슨 뜻이죠? 우리 이 여마미소는 국가혁명당을 보고 여마미소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국가혁명당이 성공했다는 뜻이야.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 제자가 석가모니한테 꽃을 한 송이 이렇게 탁 들어서 보이니까 석가모니 부처가 미소를 싹 지었어. 근데 석가모니가 꽃을 탁 드니까 또 그 제자가 미소를 싹 짓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국가혁명당이 이번 선거에서 성공했다는 거야. 알겠죠? 뭐 이 세상은 위선의 세계라서 이 세상은 위선의 세계니까 이 세상은 양선이 아니라고 그랬죠? 양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은 양선이 아니다 보니까 이 위선의 세계에서 나오는 숫자, 국가혁명당에 나와 있는 숫자 있죠? 그 우리 국민들이 진실이라고 믿을까? 내 지지자들이 믿을까요? 듣는 순간에 화를 내요. 듣는 순간에 머리에 피가 거꾸로 솟아. 이건 뭐냐 하면은 이 여마미소라는 것은 척 보면 알아요. 척 보면 안다니까. 허경영과 국가혁명당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거 보면은 저 사람이 몇 표 나왔을 거다 이미 알아요. 몇 명이 국회 들어갔을 거다 이미 알아요. 근데 이 정권 말기적 현상은 여마미소로밖에 말할 수가 없어. 입을 뻥끗할 수가 없다니까. 입을 뻥끗하면 잡혀가요. 다음 대통령도 못 나가고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을 탁 들면 마이크를 탁, 저게 뭐다 하고 미소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꽃을 탁 드니까 제자가 미소를 싹 지어요. 근데 제자가 꽃을 탁 드니까 석가모니가 미소를 싹 알아들었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마미소가 이번 선거 결과야. 그래 안 그래요? 그거 굳이 말로 해야 돼? 왜 떨어졌느냐? 왜 국회를 못 들어갔느냐?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 지지자가 유튜브 보는 사람에도 200만 명이나 되는데 표가 그밖에 안 나왔냐? 우리 전당대회 참석한 사람이 10만 명인데 20만 표가 뭐냐? 맞아요. 그 가족은 어디로 갔나? 그죠? 아니 갖다 붙일 걸 붙여야지. 맞아요. 이것은 내가 나중에 대통령이 됐을 때 어마어마한 후폭풍을 가지고 올 수가 있는 일을 업장을 지은 거예요. 이 제업장은 이미 여마미소에서 다 알고 있어 국민들은. 그래 안 그래요? 독재할 때 국민들 마음속에서는 다 알고 있어가 없어. 저 사람 독재자야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국가혁명당의 투표 결과를 보면서 여마미소를 탁 지은 거야.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허경영이가 이겼구나. 국가혁명당이 인기가 되게 좋았구나. 국가혁명당이 무서웠구나. 이게 나와 있죠? 그럼 우리는 이미 그 선거 결과를 보고 미소를 쓱 지었고 나는 그 선거 결과를
나오기 전에 이미 사람들 보고 여의도에 와서 개표하는 걸 보시지 않겠습니까? 개표 텔레비 틀지 마라. 나는 안 본다. 알겠죠? 151명이 안 붙는 한 우리는 국회의원이 없다고 생각해라. 내가 그래서 안 그랬어요. 계속 인터뷰를 그렇게 했어요. 몇 명이 붙겠습니까? 뭐 한 5명 붙겠습니다. 이런 말 했나? 일체 151명 아니면 우리 당 후보가 붙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는 그저 대선 운동을 하고 있을 뿐이다. 숫자에 연연하지 않겠다. 너가 가져갈 거 알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안 했어. 결과는 뻔하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여마미소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국회의원 선거는 요 4글자가 말해주는 거야. 일일이 해명하면 재표가, 말 꺼내면 구설수에 올라.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 4글자 안에는 여러 가지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걸 내가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야. 이거는 꽃을 든 사람을 쳐다보고 왜 미소를 짓느냐, 왜 국가행명당을 쳐다보고 성질을 내느냐. 반대죠? 반대죠? 아니 이거는 뭐요? 이거는 뭐요? 이거는 무슨 자고 이거는 무슨 논자요? 이거는 말이야, 짝을 찾아주면 무슨 짝이 오냐? 분노 맞아 안 맞아요? 분노할 때 노자 맞죠? 성낼 노자야. 성낼 노자. 이거는 성낼 노자고, 이거는 용서할 때 서자야. 반대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노가 나지만은 용서할 수밖에 없어. 그래 안 그래요? 에? 이 여마 미소 속에는 이 2글자가 숨어 있는 거야. 분노와 머리 끝까지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와 용서할 수밖에 없는 현실. 이 세상이 이미 썩어 있으니까 이 썩은 무리들 너가 해봐야 고작 그거지. 별거 있겠어? 이거 2가지가 이 미소 안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요? 그렇겠죠? 석가모니가 화를 야 이 새끼들아 이렇게 내야 되겠어? 그래 안 그래요? 마음으로 미소를 싹 지면서 아이고 욕심 덩어리들 너그 업장이 머지않아서 다가오겠구나. 그래 원수를 맺어서 잘 먹고 잘 살 것 같냐? 얼마 안 가서 본전이 나오게 될 거다. 맞아 안 맞아? 우리는 그런 미소가 있어야 되겠어 안 있어야 되겠어? 분노만 있으면 되나? 안 되는 거야. 분노 뒤에는 뭐가 있어야 돼? 용서가 있어야 돼. 용서가.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용서가 있어야지 분노만 있으면 되겠어? 그러나 그들을 진정으로 우리가 용서하나? 용서합니까? 법이 무섭고 권력이 무서우니까 용서하는 거야. 참고 있는 거지. 그렇겠죠? 그래서 시대가 지금 분노할 시기요, 용서할 시기요, 용서할 시기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처한 입장, 국가혁명당이 처한 입장을 오늘 내가 강의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번 선거를 사령관인 허경영이가 잘못해가지고 이 모양이 됐다, 이따구 소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늘의 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허경영이가 그 정도 선거에 굴복할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 세계에서 최고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죠? 뭐 국회에 들어간다고 권력이 생기고 권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나는 미리 세상을 여마 미소를 지으면서 쳐다보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야. 모든 걸 알고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허투루한 생각을 하면 안 돼. 용서, 분노. 여자가 2명이 모이면 분노가 되는 거예요.
두 명이 모이면 남편한테 얻어맞은 거, 시어머니한테 당한 거, 막 이런 걸 터뜨리게 돼. 그래서 두 명의 여자가 마주 앉으면 분노가 나오게 돼 있어요. 뭐 여자들은 또 그렇게 해야지. 그래요. 그러지 않으면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안 돼.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에서 여러분이 깨달은 게 있어요. 밖에 나가지 마라. 학생이 어느 고등학생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 총재님, 제가 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뭐냐? 학교를 못 가는데 제가 이 학교 못 가는 데 대해서 좀 몇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학교 못 가고 집에서 공부하는데 어떤 여기에 무슨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학교를 못 가는 바람에 코로나 덕분에 친구의 소중함을 깨달아라. 공부하러만 학교 가는 게 아니야. 친구 만나는 거 그거를 이제 생각해 보니까 집에 무료하게 앉아 있으니 거기서 디스크만 텔레비만 쳐다보고 공부하니 거기에서 여러분 뭘 깨달으냐? 아, 친구의 소중함이구나. 그 맨날 말썽 부리고 나한테 와서 뒤통수 때리고 내 호주머니 돈 뺏어가고 이런 친구들 있었지만 그래도 거기가 사람 사는 데였구나. 이걸 배워라. 깨달아라. 친구가 그만큼 소중하지. 집에 앉아 있어 보니까. 또 선생님의 소중함을 깨달아라. 이번에 컴퓨터가 선생이야. 그거 들여다보고 공부하니까 얼마나 인간 선생 보는 것보다 답답해. 그 선생을 아주 바지를 알았지 지금까지. 선생을 다시 봐라. 선생님도 있고 친구도 있는 그 학교가 그렇게 가기 싫어했잖아 너네들. 이제 안 가니까 어때? 가고 싶지. 그렇다는 거야. 그런 거야. 학교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부모들이 만들어놨지. 너 학교 가라고 깨우면 안 가겠다고 그러고 게으름 부린 거 후회스러워 안 그래? 아, 그렇대. 요새 친구도 보고 싶어 죽겠고 선생님도 보고 싶대. 그래. 스승과 친구가 그렇게 중요한 걸 이번에 너희가 깨달아라. 그러니 내 어머님의 효도도 깨달아라. 왜? 어머니 옛날 어머니는 맨날 집안에 들어앉아서 가족을 위해서 일만 했는데 하루 종일 벙어리다. 누구하고 대화를 하겠냐? 남편이나 아들은 나가서 친구하고 학교에 가서 떠들고 난리를 하지만 직장에서 남편은 대화도 하지만 엄마는 집에서 맨날 일이 천지 산벼락 같은 일을 하는데 입 다물고 혼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엄마는 집에 있으면서 고독한 거야. 이제 어머니의 고독을 알겠냐? 그랬더니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엄마가 직장 다니는 사람은 있지만 집안일 아무리 해도 표가 안 나는데 그거 이것저것 하시다 보면 하루가 가는데 친구하고 뭐 대화할 기회가 옛날에 어머니들이 없잖아. 그러니까 엄마들은 만나면 여자 둘이만 만나면 원망이 분노가 나오는 거야. 튀어나온다. 엄마들이 갇혀 있었으니까. 그런데 남편이 집에 와서도 여보 밥 줘 자자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 여자가 말할 기회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자들이 분노가 생긴다. 이번 기회에 너 집안에 있는 어머니는 노는 것 같아 보이지? 분노가 쌓여. 대화를 안 하니까. 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어머니와 스승과 친구의 소중함을 이번 기회에 너가 깨달은 거다. 아, 그랬더니 총재님 말씀 들으니까 진짜 그렇네요. 그래서 나 하나의 청년이지만 왜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집구석에 처박혀서 공부해야 됩니까? 이거를 좀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딱 이야기했지. 이거는 집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의 그 고통, 친구 보고 싶은 거, 스승의 소중한 거, 친구 소중한 거 이런 걸 깨닫는 시간이지 나쁜 게 아니다. 다 배움이 있는 거다. 그러니 집에 있을 때도 열심히 하면서 다음에 나가면 모범생이 되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대. 그러니까 하나의 청년이 고등학생이 나한테 질문을 했지만 고3이야. 내가 굉장히 그 말이 도움이 됐어. 그렇게 해가지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참말로 총재님 말씀 들으니까 진짜 친구도 이게 소중하네요. 집에 앉아서 막 이거 뭐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하려니까 야, 이 사람이 확실히 이게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겠죠? 그래서 이 분노라는 이 글자는 여성들이 왜 둘이가 모이면 노알노자가 되냐? 스트레스가 있다 이 소리.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학교 안 가면 여러분도 스트레스가 생겨. 학교 안 가면. 그지? 그러니까 그거를
학교라는 것이 그렇게 인간관계가 소중하고 앞으로 이 바이러스가 없어질 때 여러분은 인간을 만날 때 반가워하게 되고 인간들을 사랑해야 된다. 딱 했더니 그 젊은이가 상당히 사려가 있어요. 나한테 고맙다고 그래. 나한테 질문 잘했지? 그러니까 내가 왜 이 말을 지금 해주냐? 모든 학생들에게 해주는 말이야. 모든 집에 갇혀 닭장처럼 갇혀 있는 애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갇혀 있지만 언젠가 만날 거 아니야. 만날 때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선생님한테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집에 박혀서 그동안 내 키우느라고 엄마가 집안에서 들어앉아 있었구나. 그 아무렇지 엄마는 집에서 맨날 논다. 뭐 이렇게 생각이 아니야. 야, 엄마가 갑갑했겠다. 그럼 밖에 나가서 소식을 전해줘야 돼. 엄마 오늘 뭐 학교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 뭐 이런 일이 있어. 대화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옛날 우리 아버지들이 말이 좀 적었어. 꾸지람할 때는 한 말 또 하고 하지만은 평소 말이 적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이 여자가 둘이만 모이면 이게 또 웃자야. 여자가 또 하나가 더 있으면은 끝장난다 이게 분노한다 이거 데모 성토한다 이게 분노할 노자야. 요거는 여자의 입이야. 여자의 입. 여자는 말로서 해주면은 용서를 해줘요. 여자는 말로서 따뜻한 말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말로서 돈 안 줘도 돼. 말 한마디 천냥빚을 갚는다. 여자한테는 꼭 반드시 입이 필요하다. 말. 그러면 뭐든지 용서가 돼. 바람을 설사 피웠다. 그러면 바람을 피웠는데 입 탁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여자가 화병 걸려. 그러면 남자가 그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데 영 그 여자가 당신보다 못생겼는데 내가 왜 넘어갔을까? 뭐 이러면서 뭔가 말로서 그걸 풀어줘야 돼. 그러면은 그냥 용서가 돼버리는 거야. 여자한테는 말만 꺼내면 다 봐줘. 다 봐줘. 말로 인정해야 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랬다. 이러면 그냥 다 용서가 된다는 그런 한문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글자가 하나는 분노하고 하나는 용서하는 글자인데 닮았죠? 닮았죠? 그냥 우리의 지금 입장이 우리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요 두 글자 사이에 있어 안 있어? 지금 있죠? 근데 그 분노를 총재 허경이한테 풀자. 이런 사람 남을 원망하면서 남에게 돌리려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해야 돼요. 두 개가 있겠죠? 그죠? 이거와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여마미소라고 그래요. 알겠죠? 굳이 내가 잘못했다 뭐 이렇게 설명 안 해도 마누라가 남편 탁 쳐다보면 탁 이해가 가는 거예요. 남편이 부인을 탁 쳐다보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런 단계가 있어요. 부부가 사이가 좋아지면 나중에는 여마미소로 끝나. 그냥 쳐다보면 이해가 가. 쳐다보면 다 해결이 돼. 요 마누라 오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런데 막상 마누라 와서 그 얼굴을 탁 쳐다보니까 마누라가 미소를 싹 짓네. 화를 내려고 했는데 그러면 용서가 돼버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이거야. 자기는 당신이 화낼 것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거야. 근데 당신 내가 왜 웃는지 알아? 당신 화낼 거 내가 아니까 웃음이 나와. 당신이 뭐 질문할지 내가 다 이미 알고 있어. 이게 여마 미소야. 미소는 미소인데 상대방의 마음을 깨닫고 미소를 짓는 거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서가모니가 꽃한송이를 탁 뜨니까 제자가 미소를 싹 짓는 거야. 이것은 지금은 꽃이지만 조금 있으면 쓰레기다 이 말이야. 쓰레기. 그러니까 나를 더 사랑해달라 소리야. 그렇지 않겠어? 그러니까 부인이 집에 올 때 꽃들 한 송이 탁 남편이 들고 와서 마누라한테 탁 줄 때 여자가 미소를 썩 지면서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면 남편이 당신 방금 내 꽃 줄 때 왜 미소 지었어요? 그러면 당신 말이야 내가 이 꽃처럼 빨리 시든다는 소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 그러니까 꽃단장 잘하고 좀 더 우리가 잘 살고 아름답게 살자. 짧은 시간이다. 인생은 너무 짧다. 화무시비롱이야. 열흘 이상 가는 꽃이 없으니 우리가 왜 싸워야 되냐. 근데 분명히 나쁜 짓 해놓고 꽃 한 송이 가져와서 탁 주는 거야. 그러면 그게 여마미소야.
인생이 이렇게 짧은데 이 꽃송이가 내일 모레면 시들어버릴 텐데 우리가 왜 싸우냐? 지금 이렇게 아름답고 젊을 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그 뜻이 당신 담겨 있는 거지. 맞다고. 당신 어떻게 그리 잘하냐고. 이러면 이게 서로 통하는 거 아니야? 이심전심. 그래서 염화미소를 다른 말로는 이 염화미소를 다른 말로는 이심전심. 이심전심을 우리가 한문으로 염화미소라고 그래.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 네 마음이 내 마음이야. 이심전심이야. 벌써 다 통했다는 소리야. 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국가혁명당의 이번에 결정 우리에게 돌아온 이 결과는 참담한 것이 아니야. 거기에 배울 것이 있어. 코로나 전국에서도 젊은 청년들이 집에서 배울 게 있어. 진짜 친구라는 게 뭐구나. 진짜 스승이 뭐구나. 내가 흑판에서 배우는 거하고 내가 집에서 컴퓨터에서 배우는 거 달라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심심했을까. 우리 어머니는 친구도 없이 집안에서 일을 가사노동을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혼자 콧노래를 부를 때는 얼마나 외로울까. 그 집안에 들었는데 엄마가 콧노래 부르니까 여보 당신 말이야 뭐 기분 좋아서 콧노래를 불러.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나? 콧노래 소리가 들리는 순간에 가서 마누라 보고 아이고 얼마나 심심했으면 콧노래를 부르고 있을까. 내가 노래 CD 좋은 거 사줄게. 들어. 그래가 녹음기하고 다 갖다 줘. 틀어줘. 그래야 그래. 그게 이심전심이야. 그런데 남편은 밖에서 일하고 오는데 저놈의 옆에 내가 집에서 콧노래를 부르고 있어. 노래가 나와? 이러면 이거는 싸움밖에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소리를 탁 들을 때 염화미소나 이심전심 이걸 해야 되는 거지. 그거 꼭 설명을 드려야 되겠어. 그렇잖아. 그런데 지금 내 대통령 국회의원으로 나간 자들이 나한테 전화 와서 불만을 토로하는 자가 있다. 그 자는 이런 것을 모르는 자야. 어떤 악조건이 와도 우리는 그걸 딛고 나가는 걸 하늘에서는 지켜보는 거야. 점수가 있나 없나. 그 점수가 있을 때 영광을 안겨주는 거야. 무대기로 안겨주는 거야. 무대기로. 응? 남한테 질 줄 모르는 자가 세상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하찮은 인간에게도 져줄 수가 있어?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하찮은 권력이라도 그 권력한테 무자비하게 짓밟힐 수도 있어. 그래도 간디는 감옥에서 저항하지 마라. 무저항하라. 어떤 세계를 이끌어가는 영국이라는 권세 앞에 무서우니까 무저항하자. 이게 아니야.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저항하지 마라. 영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대서 우리 인도가 저항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어떤 권력 앞에도 저항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이 우리를 독립시켜준다. 순수한 그 참 높은 차원이지. 간디의 무저항주의. 이거 말이야 무슨 일만 있으면 남을 원망하고 그냥 지도자 원망하고 뭐 이러면 되나? 내가 여태까지 있어도 문재인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역대 대통령 한 번도 흉본 적이 없어. 항상 대통령들은 애국자들 아닌 자가 없다. 나는 요 말밖에 없어. 항상 그래. 아무리 실정을 해서 뭐 국민이 못 살아도 그건 국민의 대통령 잘못이 아니야. 국회의원들 잘못이야.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야. 맞죠? 절대 정권을 욕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간디도 봐. 절대 우리 인도 국민의 능력이 부족해서 영국의 지배를 받는 것이지 영국이 원해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맞아. 일본이 우리를 쳐들어왔지만 한반도 땅에는 관심도 없어. 중국 만주 저 96,000제곱킬로미터라는 우리나라의 100배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96만 제곱킬로미터 우리의 100배 우리가 96,000이니까 그 우리의 960만 제곱킬로미터잖아. 960만 제곱킬로미터는 우리나라의 딱 100배라는 중국 땅을 노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땅을 점령하러 온 줄 착각을 해. 또 1600만 제곱킬로미터, 1700만 제곱킬로미터 되는 러시아. 얼마나 커? 러시아라는 그 중국의
3배가 2배가 넘어요. 9, 18, 2배지, 한 2배 되지. 중국의 2배나 되는 그 땅덩어리를 노린 거야. 그 다음에 가서는 또 960만 제곱킬로미터, 980만 제곱킬로미터 되는 미국을 노린 거야. 이 세 땅덩어리만 잡으면 세계를 다 제패해요. 그런데 우리는 호메이 만들고 있을 때 걔들은 비행기를 만들고 잠수함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을 쳐들어간 놈들이야. 어마어마한 전쟁 준비를 했는데 그 치밀한 계획과 그들의 그 노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하고 있어서 맨날 야당, 여당, 남인, 북인, 노론, 소론 이렇게 싸우고 있었어. 그리고 싸웠을 때 맨날 지 잘났다고 싸울 때 일본은 똘똘 뭉쳐가지고 전 세계를 통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1차로 아시아를 통일한다. 아시아 공영권을 장악한다. 이래가지고 그 길바닥에 도로, 고속도로가 한국이야. 한국을 디뎌야 러시아도 가고 중국도 가는 거야. 그 발바닥이. 그 다음 미국을 치기 위해서는 진주만이 한반도와 같은 발바닥이야. 진주만을 먹어야 미국을 먹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코리아와 진주만을 잡아놔야 세계를 제패한다. 이런 계획이 치밀하게 풍수지리학적으로 서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죠? 지나가는 곳이에요. 지나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뭘 많이 만들어야 돼? 군수공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우리나라 노크로 다 뺏어가서 탄피 만들었어. 기관총 탄피 뭐 이런 거 만드느라고 제사 지내던 노크것을 다 뺏어가 버려. 다 공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와서 뭐 포탄 다 만들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주 우리나라가 자기들 그거 하기는 아주 좋은 곳이야. 그래 노세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으니까 막 그거 가지고 만들어내고 한반도의 식량이 말이야. 호남 평야가 막 알곡이 어마어마하게 나와. 막 그거 그냥 실어가지고 군량미 기차에다 실어서 북으로 막 만주로 보내는 거야. 러시아로 막 세계 대전을 일으키는데 한반도가 모든 자원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걸 이용했다. 이해가시죠? 이렇게 일본이라는 나라의 계획은 우리 한반도라는 독도 같은 데는 관심도 없어. 우리는 괜히 독도가 뭐 일본이 욕심내는 그런 게 아니야. 세계 제패.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 정부의 대통령 그거는 시건죽먹기로 할 수가 있어. 아니 백궁에서 온 신인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그거 못하겠어. 지금 내가 유튜브가 이 정도죠? 한 2년 있어봐요. 대단해. 우리 국민의 절반은 내 팬이 돼 있어. 우리 국민의 절반은 삼성에서 핸드폰을 계속 만들어내가지고 깔고 있어 지금. 그렇죠? 요만한 핸드폰에서 큰 걸로 바뀌고 있지. 이게 그냥 계속 깔리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내 유튜브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허경영 광팬이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알죠? 어마어마해. 그리고 나머지 인구는 그 영향권에 들어가 버려. 계속 메시지를 보내줘. 내 그걸 보내줘가지고 안 보려고 하는데도 계속 보내줘. 그러니까 한번 심심풀이를 보다 보니까 또 자빠져요. 이러다가 5천만 명이 완전히 허경영 팬으로 바뀔 날이 멀지 않았다.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내가 말하는 이 염화미소, 이심전심 이런 것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신인의 경지에서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게. 벌써 저 정당이 저렇게 하는 걸 딱 보면 그 미래를 훤히 봐. 박근혜를 딱 보면 박근혜가 4년 있다 쫓겨나가. 저거 뭐 국회 가서 개헌한다 샀다가 쫓겨나 있구만. 아니 종로구에서 민주당 사람이 붙어서 내각제 물 건너갔구만. 말하자면 이 하나를 보면은 벌써 염화 미소를 참 읽을 수가 있는 거야. 그 사람이 떨어지면 내각제 이야기가 나오겠구만. 저 사람 붙으면 내각제 얘기 물 건너 내각제 하는 세력과 안 하는 세력이 한판 붙게 생겼네 또. 그럴 수 있잖아. 맞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권력을 잡아보려고 대권 후보로 나가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누구야?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 사람들의 조직에 힘을 얻어야 돼. 또 그런 게 있겠죠. 그럼 그 문 쪽에서 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나오겠죠. 뭐 이런 애로사항이 또 있어요. 부산 쪽에서 나오려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강주 쪽에서 나오려는 사람. 뭐 이런 싸움이 또 앞으로 전개되는. 그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 자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총선 결과에 가지고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어. 우리는 바둑을 요 총선에 두고 있는 게 아니야. 대선에. 또 대선에만 두고 있는 게 아니야. 세계 통일. 저 1년에 5억 명씩 굶어 죽는 기아.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 전부 유선자예요. 한반도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 돌아가 봐. 아무것도 없어. 생지옥이에요. 여러분들. 저쪽 이웃에 있는 사람 5억 명씩 1년에 굶어 죽였으니까 10년이면 50억을 굶겨 주겠어. 100년이면 얼마야? 그래 안 그래? 그 죄가 여러분에게 없다고 할 수가 없어. 절대로 내 말을 명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통일을 시급히 하지 않는 한 세계 정치인들은 위선자들이야. 위선. 전부가 위선자들이야. 물이 없어서 말이야 구정물 먹으면서 죽는 애를 외면하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들,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이 받을 죄는 상상을 불허해. 무슨지 알죠? 그게 여러분들이 텔레비로 그걸 안 봐서 몰라. 텔레비로 걔들의 비참한 걸 우리가 보고 그들이 어렵다는 걸 소식으로 듣고 그렇게 난민이 쏟아져 들어오는데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난민을 제일 안 받아들이는 나라야. 난민 받아들이는 율이 4%, 프랑스 50%. 전 세계 선진국은 난민을 다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생겨도. 근데 우리는 4%. 난민 받아보내는 율이 그래. 그런데 거기에 난민으로 온 여자, 임신한 여자를 강간하고 그것도 그 여자의 아기를 둘이나 데리고 왔는데 뱃속에 애가 하나 있고 애 둘이를 데려왔는데 둘이를 데리고 여자가 출퇴근할 수가 없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야. 그거 좀 도와달란다 가서 여자를 배를 발로 차고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여자를 내쫓으려고 하고 그게 우리 난민 정책이야. 그리고 그 어린애 둘 데리고 그 여자가 어디 취직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울고 그 모든 단체 찾아다니니까 국가는 전부 외면이에요. 이런 정책을 펴는 나라가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 알겠죠? 한 사람의 여인이 애를 둘이를 안고 오고 몸에 임신을 했어. 내가 우리 서울로 도망올 때 14살 때 우리 어머니 산소에서 흙을 파가지고 왔어. 신인도 어머니의 흙을 몇 자리 흙을 가지고 왔어. 그거를 항상 머리맡에 두고 공부를 했어. 그런데 어머니가 우리나라에 난민으로 왔는데 어린애 둘이 그 여자애 둘과 뱃속에 애를 안고 온 여자를 우리는 어떻게 학대했어? 무슨지 알겠죠? 이거는 인간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노릇이야. 이것은 기독교 국가고 불교 국가야.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거 전부 고쳐야 돼. 무슨지 알겠어요? 우리가 뭐 돈이 없어서 그 여자를 그렇게 해야 되나? 그래 안 그래? 그 사람 한 달 생활비 몇십만 원만 줘도 살아가. 근데 우리는 외면해. 우리만 살겠다. 이런 게 강해요. 그래 안 그래? 박애가 없는 거야. 박애라는 건 뭐요? 여러분은 박애 대신에 뭐가 있어? 여러분은 박애 대신에 뭐가 있다고? 편애가 있어. 편애. 자기 자식만 좋아하는 거야. 자기 자식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는 편애를 해요. 그거는 박애의 반대야. 알겠죠? 이런 편애를 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편애를. 이거는 고쳐야 돼. 알겠죠? 그래서 내가 뭐 여러분한테 이제 강의가 시작됐으니까 강의가 이제 선거가 끝나서 제 첫 일성이 염화미소야. 알겠죠?
국가혁명당을 바라보면은 이미 우리의 미래 염화 미소가 보여 안 보여? 보여야 돼. 국가혁명당을 딱 보면 여러분 미소를 싹 지어야 되는 거야. 야, 저거 당이 세계를 구하는구나. 저것이야말로 위선이 아니고 양선을 위한 정당이구나. 저 지도자의 정신이 전 세계로 울려 퍼지게 되겠구나. 그래 안 그래요? 천 가지의 경전과 만 가지의 책이 있으면 뭐하냐 이 말이야. 에? 이걸 못 알아본다. 국가혁명당을 알아보는 미소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국가혁명당이 이번에 선거에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지만 그것이 사라지나? 우리가 한 행동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는 일반인이 아니야. 전부 다 성령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야. 그리고 전부 백궁의 전사들이야. 전부 레벨이 높아. 맞죠?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마어마한 희망이 있는 거야.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천 가지의 경전, 천 가지의 경전, 만 가지의 책을, 전설을 봐도 이 천경만전이 아무 소용이 없어. 신인 앞에는. 그렇죠? 신인은 이 천경만전이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인터넷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인터넷을 말하는 거야. 천경만전이. 해인을 말하는 거지. 해인. 이 해인이 다른 말로 바꾸면 천경만전이야. 천 가지의 종교 책과 만 가지의 서적, 이거를 다 깨뚫은 자가 신인이야. 맞아 안 맞아요? 와 있어 안 와 있어요? 목소리가 적네. 와 있어 안 와 있어요? 제목은 적어놔야지. 염화미소.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앞으로 1년 안에 우리에게 닥칠 이 엄청난 경제적인 사태, 이거는 금통위, 이게 금융통화위원회죠. 금통위와
한국은행과 청와대와 시중은행이 앞으로 전쟁이 예상돼요. 왜? 싸우는 이유가 대기업들이 몰라. 대기업들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뭐가 뒤따라 무너져요? 중소기업인데 대기업의 납품업체들이 무너지겠죠? 에? 영세기업이 도산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부터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껍데기는 남아있는데 속은 다 무너져가고 있어. 이게 현실로 나타나는데 대통령이 물러나가는 거와 비례해. 이것이 이렇게 증가할수록 대통령 임기는 이렇게 돼. 맞아 안 맞아요? 이것이 증가할수록 대통령의 임기, 위기가 첨가될수록 대통령 임기는 하향 곡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금통위가 정부 청와대는 대기업이 무너져가니 중소기업도 무너져가는데 계속 SOS가 와 청와대로. 그럼 청와대는 야 은행 금리를 내려줘라. 이자를 못 갚는다 저 사람들. 막 엉망이다 경영이. 세금도 못 낼 정도다. 세금도 줄여줘라. 난리가 나요. 그러면 금통위는 시중은행의 금리를 일본 수준으로 낮춰라. 제로 수준으로 해라. 은행이 문 닫는다고 아우성이에요. 도산합니다. 금통위에다 항의를 내. 금통위는 청와대 항의를 내. 청와대가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하세요. 청와대가 이거 보세요. 당신들은 1년이면 물러나잖아. 당신들이 무슨 책임을 지게? 그래 안 그래? 여기가 뭐가 걸리냐면은 레임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레임덕이 생긴다 이 말. 레임덕이 생기는 사람이 금통위를 움직이려고 하면 금융통화위원장은 말 듣나 안 듣나? 안 들어요. 이 사람들은요. 금통위에서 결정한 게 잘못될 때는 자기 재산이 압류되고 무한 책임을 져야 돼. 금통위가 그렇게 무서운데요. 미국의 돈 관리는 누가 하죠? 백악관에서 하나? 연준에서 해요. 연준. 연방준비은행. 그러니까 민간단체에서 하거든. 이게 민간들이야. 어? 민간단체란 말이야. 이 민간단체 이게 연준이야. 미연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에 돈 더 찍어라. 이자 낮춰라. 모든 우리 돈을 민간이 통제하고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금통위가 청와대 말을 탁탁 들어버리면 시중은행은 망하는 것이고, 금통위가 버티면 시중은행이 좀 버티는데 시중은행이 버티면 기업들이 줄도산하고, 이거를 이런 불가사의한 방정식을 풀 수 있는 사람은 허경영 한 사람에는 없어. 없어. 나는 이 미적분을 벌써 계산하고 있어. 미적분을 계산하고 무슨 권력을 누가 잡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나라에 지금 닥쳐오는 이 문제를 이 네 개의 파워 게임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몰락하는 시작이 일어나고 있어. 이자 낮추면 은행 도산해. 은행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부실 채권이 산더미처럼 들어오는. 다 은행 이자를 못 내. 그러면 그 기업들 다 경매 붙여. 경매 붙이면 어떻게 되노? 그 물건 누가 살 사람이 없어. 이렇게 되니 은행은 껍데기만 붙들고 있었던 거야. 경제가 몰락하니까. 건물 값어치가 없어. 임대료도 안 나와. 그럼 누가 그걸 사나?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도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시중은행은 악성 부채에다가 악성 채권에다가 금리는 받지 마라 내쳐라. 한국은행 심부름꾼으로 전락해. 한국은행 보고 청와대는 돈 찍어라. 돈 양적 완화해가지고 은행에 넣어줘라. 우리가 보증서 줄 테니까 돈 좀 융자해줘라. 이럴 거예요.
이자 없이 융자해 주는 그거 은행은 심부름꾼인가? 심부름하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 어마어마한 딜레마가 우리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한번 이런 위기가 오면은 우리 한국은 코로나가 좀 사라진다 하더라도 미국, 일본, 유럽이 전부 자동차 안 사가? 전부 집구석에 처박혀 있어. 안 나와. 자동차 안 팔려. 수출 안 돼. 거기는 계속 난리벼락이 나 있어. 그럼 우리만 코로나 없다고 살 수 있나? 우리가 북한인가? 아니에요.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앞으로 도래하는데 모든 주식값은 하락하고 모든 시중은행은 도산 직전으로 가고 모든 융자 중지되고 그게 내 눈앞에 오고 있어. 그거를 구할 수 있는 430의 신인이 여기 있다 이 말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눈 씻고 봐도 없어. 알겠습니까? 레임덕이야 나갈 날짜만 계산하고 앉아 있어. 이게 망하든 말든 도저히 손쓸 수가 없어. 성질만 들이다내 금통이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임기가 계속 있으니까 우리는 이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통화정책을 왜 청와대에서 이래저래 하는 겁니까? 이러고 대들 거야. 이런 사태가 오면서 시중은행도 살아나기 위해서 온갖 짓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장이 휴지로 바뀌면서 백업 시대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백업. 돈이 없어지는 이런 무서운 시대가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막아내는 계획이 내가 세우고 있는 계획이고 권력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알겠죠? 네. 지금 우리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 직면하고 있어요. 두산그룹 내놨죠? 그죠? 대한항공, 아시아나 줄도산이야 전부. 실업자 무급휴직이야. 유럽은 해고를 시킬 때 3년 월급을 자기 평소에 근무하던 마지막 회사의 90%의 월급을 3년간 줘요. 우리는 그렇게 줍니까? 무급휴직 그냥 월급 없이 야 놀아. 네. 무급휴직 해고도 아니야. 아주 갖다 붙이기 좋은 말이야. 무급휴직 할 수 있어 법적으로. 이래버리니까 우리나라에 1000만 명, 500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쏟아져 나오는 걸 누가 막아내겠노? 그렇겠죠? 이런 것을 감당할 사람을 뽑아줘야 될 텐데 이상한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았으니 여러분들 그 암담한 미래는 뻔해. 아시겠습니까? 이 시대는 허경영 같이 전 70억을 다 합쳐도 허경영의 카리스마를 못 따라와. 맞아 안 맞아? 무슨지 알죠? 그런데 허경영을 무슨 여러분 웃기기나 하는 공중부양을 하는 사람으로 착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에? 내가 어린애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어린애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내가 그런 능력이 없나? 공중부양도 하고 무궁화 발차기도 하고 머리 위에 사과 얹어놓고 날리고 그게 쉬운 일이야 내 나이에. 그래 안 그래요? 20대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20대들도 그런 초능력 온갖 걸 다 가지고 있어요. 12통 다 해 안 해?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성령 넣어줘 안 넣어줘? 5가지 에너지 넣어줘 안 넣어줘? 이거 책으로 써가지고 번역해가지고 미국에다 내놓으면 전 세계 베스트셀러 돼. 아니 그 사람은 어떻게 성령을 넣어주냐? 넣었다 뺐다 하냐? 그것도 또 왜 내장 에너지를 넣냐? 그거 또 무슨 근육 에너지를 넣냐? 또 왜 신체 에너지는 또 뭐냐? 거기다가 또 근본 에너지는 또 뭐냐? 다 있어 없어요? 있죠? 그거 세트만 5개만 탁 넣어주면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전신갑주라고 그랬죠? 그 자체가 전신갑주야. 온 몸에 갑옷을 입었다 이 말이지, 그죠? 갑옷. 온 몸에 갑옷을 입었. 전신갑주. 그러니까 그 5개를 인간이 가지고 있나? 하나도 잘 안 가지고 있어. 그 내가 넣어줘. 그 자가 와 있는데 왜 여러분들은 그 자를 가지고 장난이라고 그 자를 잡으려고 그래?
빨리 나타날수록 여러분들에게 좋아.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하늘은 건드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설득하고 그러기 위해서 여기 와 있어. 알겠죠? 아브라함한테 야, 네 아들 한번 죽여봐. 네가 나를 믿는다고? 그럼 네 믿음 한번 보여봐. 그렇지 하늘에서 우리가 아브라함 마음을 알 수 있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 그 인간의 마음은 자기가 백회를 막아버리면 열지 않으면 끝이야. 허경영 부른 사람은 백회가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을 통제할 수 있지만 이게 안 열린 자는 도저히 말귀를 못 알아들어. 위독경이야.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 위기는 국가혁명당의 대표 허경영이만이 해결해 낼 수가 있는 위기다. 그러면 이 위기가 왔을 때 내가 등장하기 시작해. 왜? 이 위기를 미리 나는 예언했으니까. 맞아요. 이런 금통위와 한국은행과 청와대와 시중은행이 앞으로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다. 이거 내가 예언한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나는 그때마다 예언을 해서 안 했어. 이 예언은 대기업 몰락과 중소기업 몰락과 영세기업 도산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어? 이런 사태를 뭐라고 그래요? 경제 대란이야. 경제 대란. 경제 전쟁이야. 에? 이 경제 전쟁을 우리는 앞서고 있단 말이야. 경제. 이 정말 대란이야. 대란. 어? 경제 대란이 일어난단 말이야. 경제 대란. 이 경제 대란은 뭐 IMF는 아무것도 아니야. 알겠죠? 이 경제 대란이 나온다는 걸 내가 미리 예언을 했어요. 60년 전에, 그러니까 58년 전이지. 내가 열 몇 살 때 서울에 올 때 가져온 흙이죠. 이게 지리산에 우리 어머니 무덤에 흙이야. 그 요걸 내가 안방에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그럼 내가 신인이 뭐 때문에 그 어머니 흙을 가지고 있겠어? 신인도 여자의 몸으로 이 땅에 왔으니까 그 여자의 몸을 예사로 생각 안 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거를 그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이게 젊은 나이에 서울에 왔을 때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해준 이게 버팀목이지. 그죠? 그러면 내가 텐트 속에도 이거 가지고 다니고 이병철 회장 집에 양화도를 갈 때도 가져갔고 뭐 내가 가냐도 따라다니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는데 이거 훔쳐가는 사람은 없어. 누가 그걸 훔쳐가나. 그죠? 그러나 이게 내 정신적인 친구고 동반자고 외로울 때 이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소리가 들려. 그러면 또 정신 차리고 사춘기 때도 이거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죠? 그러니까 벌써 어떤 어린 나이에 신인이라도 이 지상에 와 있으니까 유혹이 많아 안 많아? 그거를 다 이기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인간이든 신인이든 효도라는 것은 만 가지를 극복하게 해줘. 효성만 있다면 어떤 환란이 와도 어머니가 거북이 손이 되도록 고생하고 아버지가 아파트 경비로 가서 밤을 새가면서 앉아 있는데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이거 그 효도. 그런 마음만 있다면 어떤 환란도 그 애는 이겨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반대로 우리 아버지는 아파트 경비고 내가 되게 재수 없어. 왜 그런 사람한테 태어났을까? 이러고 말이야. 우리 어머니는 맨날 밭에 나가서 일만 해서 손이 말이야, 거북이 덩같이. 그래서 창피해서 말이야, 친구들 옆에 엄마라는 말도 못해. 요렇게 불만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없어? 그런 애는 나중에 보면
비참해요. 그런데 그거를 딛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내가 잘되게 저렇게 공부를 못해서 저랬는데 내가 공부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훌륭한 자식을 뒀다고 내가 보답할 거야. 그래 판사가 된 사람도 있어.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 집안을 가보면 형편없어. 그런데 그 사람이 성공해가지고 일을 해도 불쌍한 사람 많이 봐줘. 재판을 해도 달라 벌써 사람이.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효에다가 마음을 두고 있느냐 아니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딴판이 되는 거예요. 딴판이. 그래서 내가 오늘날 여기까지 와서 그 한 여인 어머니에 대해서 내 그 의리를 지키면서 신인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신인도 그 어머니를 하물며 봤다는데 그 기억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데 인간들이 그냥 부모, 선생, 스승도 없고 부모도 없고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소용없어. 그래서 어머니를 쳐다보면 염화 미소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피난 시절에 북한에서 아들을 하나 데리고 피난을 오던 어머니가 산속에 아들을 숨겨놓고 뭐 밥을 얻어왔다고 그랬잖아. 마을에 몰래 내려가서 인민군들 사이에 밥을 얻어왔어. 바가지에다가 밥을 좀 얻어와서 바가지, 그 당시에는 그릇이 없어요 별로. 그냥 바가지에다가 밥을 얻어왔는데 그거를 아들 보고 먹으라고 탁 주니까 아들이 어머니부터 먼저 잡수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나는 동네에서 먹었다. 니나 먹어라.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내가 여기 숨어서 밥을 막 굶고 있는데 어머니가 밥이 목에 넘어갔겠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이게 뭐야? 염화 미소야. 맞아. 아니 어머니 쳐다보면 내가 다 알지. 어머니가 나를 왜 속여요? 안 먹어놨고. 왜 먹어? 아니다. 너는 이 집의 장손이다 우리 집안에. 네가 굶어 죽으면 나는 저 세상 가서 무슨 소리를 듣겠냐 조상들한테. 네가 먹어야 된다. 네가 힘을 내야 된다. 이렇게 어머니가 그것까지 안 먹네 이거 완전히. 밥이 얼마 안 되지 양은. 그러니까 아들하고 둘이서 산속에서 옥신각신 안 먹는 거야 엄마가. 그게 옛날의 어머니들이에요. 설마 뭐 같이 먹었겠지. 먹는 신용이라도 했겠지. 신용도 내는 것도 죄받는다고. 그 집 장손 그 밥을 먹여서 안 굶게 된다는 책임감이 있는 거야. 그게 조상에 대한 효도심이야. 그런데 아들이 그 어머니의 그 효자 밑에 효녀 밑에 효자라고 아들이 알았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바가지를 들고 그 골짜기 가서 물을 한 바가지 떠가지고 바가지 물을 보니까 밥이 띵띵 불었어. 그걸 가져와서 어머니 이거 밥이 양이 많아. 같이 먹어. 저 엄마가 울면서 그걸 먹었다는 거야. 울면서. 그 아들이 얼마나 효자면은 어머니가 울겠냐고. 그러면서 그 밥을 먹고 다음에 두고두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리 아들놈이 저렇게 효자라고. 피난 시절에 내가 밥을 얻었는데 저놈이 끝까지 밥을 안 먹더니 가서 겨울에 가서 산에 골짜기 물을 퍼가지고 거기다 담아가 발을 띵띵 밥을 뿌려가지고 내한테 주는 바람에 내가 먹었는데 우리 아들놈이 저렇게 효자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 것이 그런 사람이 나중에 반드시 잘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국가혁명당 이제 망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내한테 달리게 들면 되겠나? 되겠습니까? 나는 먼 바둑을 두고 있는 거예요. 먼 바둑. 한반도를 노리는 일본이 아니야. 아시아를 노리는 일본. 미국을 노리는 일본. 유럽은 히틀러한테 맡겨놓고 히틀러 보고 아프리카와 유럽은 네가 먹어라. 우리는 미국과 아시아를 먹겠다. 그래가 히틀러하고 합의가 된 거예요. 그리고 히틀러보다 우리가 더 빨리 점령해야 된다. 히틀러는 일본보다 더 빨리 아프리카와 유럽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경쟁이 붙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가혁명당의
뭐 불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야, 이것이 내가 반드시 대통령이 되면은 이번에 출마했던 사람 235명, 비례 22명, 요거 빼고 나머지 257명은 전부 배지를 달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출마했던 자들이 배지를 달 때까지는 국회의원 숫자를 300명 그대로 놔둬. 배지 한번 다 단 다음에 나중에 100명으로 줄여. 내 말 이해가죠? 그럼 이번에 출마한 사람 다 배지 달겠어 안 달겠어? 달고도 몇십 명의 여유가 있어. 맞죠? 그러니까 염려할 거 있나 없나? 없죠? 그래서 오늘 내 강의는 여러분들이 이 경제 대란을 앞두고 있다는 거. 지금은 그 경제 대란의 입구에 와 있어. 6.25 사변이 났으면 지금은 6월 25일 아니라 5월 달이야. 한 달 있으면은 6.25 사변이 나. 그 직전이란 말이야. 그 지금 여러분은 뭐 힘들죠? 힘들지만 이거는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 이미 우리 지방 가게가 60%가 상점들이 문을 닫고 있었어. 맞아요. 이미 영세 상공인들, 이 영세 자영업자들이 거의 도산했을 때야. 그때 코로나가 때리닥쳤어. 그래서 그걸 우리말로 엎친 데 덮친다고 그래. 엎친 데다가 덮쳐버리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사태는 절대 여러분이 아무나 해결할 수 없는 사태예요. 2년 남은 현 정권이 그 사태를 퇴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박정희 대통령 같이 20년 장기 집권이라면 할 수 있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가려고 하는데도 2년이나 걸려. 청와대 기록물 챙겨야지, 뭐 챙겨야지, 뭐 해야지, 나갈 수 있을 곳 집 준비해야지, 뭐 경호 문제 해야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을 해야 대통령이 물러나는 거예요. 업무 인수인계가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내임덕이 생긴 대통령이 이 경제 대란을 해결한다고 봅니까? 여러분들 여당에 힘을 실었다고 해서 저 경제 대란이 지금 해결될 걸로 봐요? 허경영을 주셔야 돼.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한민족이 다시 살아나서 세계를 통일하려면 허경영을 주시하라 이 말이에요. 나는 대통령이 안 되고 권력을 안 잡아도 아무 지장이 없는 사람이야. 신인이니까 밤에는 백궁에 가 있고 낮에는 여기 있지만 하나도 내가 부러워할 게 없어. 그런데 나를 모함하는 자 화가 있게 돼 있어. 이 말 이해갑니까? 왜 싸울 대상이 없어서 신인을 상대로 화풀이를 하려고 합니까? 그죠? 어리석은 거죠? 절대 조심하셔야 돼. 왜? 나는 여러분들의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으니까. 알겠죠? 어리석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고 소장을 내고 뭐 억울하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 사람들의 말로를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내가 누군지. 이상숙 씨는 오늘 처음 온 사람 있나? 일이나 처음 왔는데도 어떻게 운이 좋게 1000명 가운데 끼었네. 그래요. 어디? 강릉에서 강원도 강릉에서 왔습니다. 강원도 강릉. 예. 이번에 우리 표가 강원도에서 제일 많이 나왔어. 그죠? 강릉 토박이는 아니고. 지금 뭘 하고 있어요? 10개월째. 시기 전에는 무슨 일을 했네. 간호조무사 하시고. 연세가 지금 몇이지? 65. 김순옥? 예, 순옥이. 김순옥이 김술록으로 했으면 좋았는데 김술록으로 했으면 좋았어.
김술록. 타는 거 있잖아. 타는 거 술록. 순자에다가 녹색할 때 녹자를 쓰면 술록이 되는 거야. 그런데 김순옥이보다는 술록이가 낫다 이 말이야. 그래. 그래도 이미 60을 넘었으니까 나한테 와서 강의를 한번 들으면 이름이 나빠도 아무 상관이 없어. 아니 그 이름을 초월해 버리고 본인의 전생의 업장이 다 없어져. 앞으로 다 좋아지고 백궁을 가게 되고 좋아집니다. 그 이유를 한번 보여줄게. 손 이렇게. 이거는 그냥 하면 오링 테스트고 우리가 에너지 테스트 할 때는 이게 에너지 테스트예요. 천사 테스트 할 때 천사 테스트. 알겠죠? 힘세게 줘봐요. 일을 하셨으니까 근육 힘은 좀 있을 거야. 천사가 있는가 한번 봅시다. 내한테 처음 오셨지 여기? 150회 받고. 150회. 예. 그러면 여기가 천사가 있을지도 모르지. 한 2달 가까이. 천사 해봐요. 허경영 자주 부릅니다. 천사 해봐요. 천사.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안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 전부 다 안 떨어진다고 그러네. 그죠? 힘세게 줘요. 예. 천사 들어있지? 150회를 봤으니까 예. 천사가 당연히 우리는 들어있다고 봐. 예. 그죠? 자, 천사 나가라. 그럼 천사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 천사 나가라. 자, 아니 거기서는 그걸 명령할 수가 없어요. 천사를 명령할 사람은 내밖에 없어요. 아주 불경죄를 지었어. 내가 그것도 용서합니다. 자, 아니 여기 내가 천사 나가라. 여기 천사 나가라면 내가 웃어 죽겠어. 천사한테 명령권을 가진 사람은 내뿐이에요. 자, 천사 나가라. 없죠? 나가버렸지? 그러면 이 천사가 다시는 안 들어와요. 내가 넣으면 들어와. 들어왔어. 안 떨어지죠? 그러면 이분이 내 유튜브를 본 게 언제지? 이제 2달쯤 돼가. 2달 전. 3개월 전 천사. 자, 보세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줄였다 늘렸다 해요. 그러니까 여사님의 어린 시절로도 갈 수 있어요. 여사님의 10살 때 천사 있어요? 없죠? 3개월 전 천사 있어요? 없죠? 2개월 전 천사 안 떨어지지. 유튜브 봤으니까 그때. 맞죠? 그러니까 이게 여사님이 언제 내 유튜브를 만나가 나와. 나오죠? 네. 그러면 이 과거를 볼 수 있는 자가 있나? 과거를 이렇게 물어가지고 알아낼 수 있는 자가 있나? 몇 살 때 맹장을 수술했는가를 내가 정확하게 알거든. 그러면 그걸 테스트하면 그때 맹장이 안 좋은 게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러니까 타임머신이 있어 없어? 과거로 가잖아. 미래로 가잖아. 그죠? 그럼 천사 들어간 지 2달 됐단 말이야. 그러면 3개월 전 천사. 그러면 분명히 없을 거 아니야. 2개월 전 천사. 이거는 손가락 하나. 이거는 어떤 사람도 못 되죠? 세지? 그러면 이 천사가 힘이 들어가는데 여기. 힘이 확 들어오지 그럼. 근데 이거는 처음 보는 사람들은 뭐 둘이서 장난하고 있나 그러지만 아니래. 여러분들은 알잖아. 그럼 이 천사가 이거를 앞으로 이 5가지 천사, 내장 에너지, 근육 에너지, 신체 에너지, 근본 에너지 5가지가 영어로 책을 만들어 놓으면은 전 세계가 뒤집어져. 하버드 대학 교수들이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 저기 봐, 도망자들. 알겠죠? 그러니까 한 번도 오진 않았는데 유튜브를 봐가 천사가 들어갔죠. 그죠? 그리고 내장 에너지 해봐. 내장 에너지. 천사는 들어갔는데 내장 에너지는 내 유튜브 봐서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안 들어가. 알겠죠? 천사. 천사. 있죠? 예. 내장 에너지. 내장 에너지. 없죠? 그러면 내장 에너지와 천사 다르죠? 네. 그 다음에 근육 에너지. 근육 에너지. 힘세게 줘요? 네. 없죠? 예. 그 다음에 신체 에너지. 신체 에너지. 없죠? 네. 그 다음에 근본 에너지. 근본 에너지. 자, 근본 에너지. 근본 에너지. 없죠? 예.
근본 에너지 다시 해요. 근본 에너지. 없죠. 예. 그럼 이 사람은 천사가 아니었으면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갑자기 늙어가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5가지 에너지가 내가 넣어줄게. 네. 들어갔어. 네. 자, 천사. 천사. 자, 내장 에너지, 내장 에너지. 근육 에너지, 근육 에너지. 근본 에너지, 근본 에너지. 신체 에너지, 신체 에너지. 근본 에너지. 근본 에너지. 차돌같이 됐어, 안 됐어? 됐습니다. 됐죠? 그러면 코로나 할아버지도 못 들어와. 예. 암도 못 들어와. 예. 모든 게 차단돼. 이게 전신갑주야. 예. 전신에 갑옷을 입은 거지. 예. 그러면 이 5가지 에너지를 허경영이 오기 전에 지구인들이 알았나? 볼 수가 있었나? 넣어주는 자가 있었나? 없어. 말로는 성령을 이야기했어. 근데 성령 넣어주는 목사 신부님 있나? 없어. 목사 신부님 자체가 성령이 없어. 내가 넣어줘야 돼. 그죠? 알겠죠? 그래서 오늘 내를 이렇게 만나서 우리 여사님이 없었는데 내가 다 고쳐줬죠? 이거 한번 보세요. 손. 손. 이렇게. 자, 거기다 대. 이비인후 것도 다니거든요. 그래, 거기다 대. 힘 줘. 하나, 둘, 셋. 힘 있어요? 힘이 없죠? 네. 이 자체는 자, 힘 줘. 없죠? 네. 그러니까 여사님은 네. 자, 힘 줘. 없죠? 네. 힘 세게 좀 줘봐요. 네. 없죠? 네. 힘 자체가 하나도 없지. 그럼 여사님은 이비인후과만 다니는 게 아니라 갑상선도 안 좋고 기관지도 안 좋고 다 안 좋아. 알겠죠? 네. 그럼 내가 이제 다 고쳐버렸어. 네. 이제 한번 기관지 대봐. 힘 줘봐. 기관지 안 좋은지 몰랐어요. 자, 손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지죠? 갑상선 본인들은 잘 몰라. 자,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네. 코 네.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지죠? 네. 다 고쳐졌지? 예. 그러면 이 에너지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아니야. 그 이게 절대 에너지야. 네. 여러분은 상대 에너지야. 이거. 이게 상대 에너지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때만 켜져. 응? 여사님 기분도 네. 좋은 남자가 있을 때 불이 켜져.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좋은 남자가 탁 나타나서 돈을 펑펑 주면은 불이 켜지는 거야. 마음이 생겨. 야, 저 남자를 붙들어 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알겠죠? 이해가지? 네. 근데 절대 에너지는 누가 있고 없고 관계없어. 그냥 에너지가 와. 네. 이게 우주의 백궁의 에너지예요. 알겠죠? 응? 그리고 여사님 몸에 다른 데도 다 병이 많아. 근데 그걸 싹 다 고쳐버렸어. 한 30가지 될 거야. 근데 수첩에 적어왔어요. 싹 다 없어졌어. 나중에 또 고쳐줄 거야. 알았죠? 내가 왜 이걸 나와서 이걸 해보라고 그랬냐? 내가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인간들은 이해할 수가 있나 없나? 이해할 수 있어 없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눈으로 보이나? 안 보이지. 그런데 요새 내가 이거 해줘 안 해줘? 해주고 있지. 처음에 해줬나? 안 해주지. 단계적으로 에너지를 하나하나 해줘서 5개가 있다는 거 이제 다 알려졌지? 5개 이상은 이제 내가 안 알려주고 있지? 그럼 이게 학습이 하나하나 올라가고 있는 거야. 옛날에는 이것도 안 가르쳐주고 또 딴 거 가르쳐줬지. 이런 식으로 점점 되는데 우리 여사님은 복이 많아. 그래. 지금은 막 통제를 해가지고 저렇게 숨어 있는 거야. 저렇게 좀 봐줘. 그지? 또 무슨 저 옛날에 내가 학교 다닐 때 등록금이 없으면 창밖에서 공부하는 애들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같이 저 바깥에 저 돈을 안 내가 저 모양 돼 있는 거야. 돈이 없어서 저 있는 거야. 그래요. 우리 토요강의는 종로에서 하다가 여기서 하니까 이상해. 그죠? 토요강의는 종로에서 할 때 재미가 있단 말이야.
여기는 뭐 집에서 하는 거니까 하늘군 강의 같아. 시간이 많이 됐지? 5시 됐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요 위기를 내가 예언한 거예요. 요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자는 지구에서 내 하나. 오늘 내가 이야기한 염화민소 국가혁명당. 국가혁명당만 딱 보면 여러분이 미소를 싹 지어야 돼. 아하, 저 당이 우리나라를 구하고 세계의 위선자들을 사그리 제거하고 진짜 모든 인간들이 부끄럼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에 오는구나. 알겠죠? 반드시 그런 세상에 와야 되죠? 그것이 또 국가혁명당의 사명이야. 좋아 안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국가혁명당이 뭘로 이름이 바뀌어요? 뭘로 바뀌어 이름이? 세계혁명당으로. 알겠죠? 에? 이거 보면 염화 미소가 나오잖아. 지금은 국가혁명당이지만 나중에는 아시아 통일할 때쯤 가면 세계혁명당이야. 그래 안 그래요? 중국의 공산당하고도 싸워야 되고 인도의 무슨 당하고도 싸워야 되고 세계혁명당이 세계를 장악할 때가 온다 이 말이야. 알겠죠? 밖에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빨리 끝내야 돼. 그래 빨리빨리 해줘야지. 재밌죠? 그래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서 강의하면서 뭘 느끼냐? 사람이 많은 것이 역시 또 좋아.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막 재래식 시장에 가면 우울증이 있던 여자들이 재래식 시장에 가서 막 할머니가 살겠다고 아둥바둥 뭘 팔고 일삼어 그걸 쳐다보면서 아 사람은 이렇게 악착같이 살려고 하는구나. 내가 왜 우울증이 걸려? 이러면서 바뀌어요. 맞죠? 그러니까 재래식 시장이 스승이야. 그 시장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야 다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어가. 무슨 이해가죠? 그런데 생전 시장을 안 가고 딸내미가 시장을 봐온다. 그러면 그 사람 빨리 늙어. 맞아. 아무리 힘들더라도 시장을 한 번씩 가야 돼. 가서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아둥바둥 하는구나. 이 집 할머니는 어디 갔어요? 그 사람은 어제 그저께 죽었대. 이런 소식도 듣고 그 재래식 시장에 거기 가서 그런 걸 보다 보면은 사람이 생동감이 생겨. 사람들이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 치는구나. 야, 내가 뭐 때문에 우울증이 걸려? 내가 너무 교만한 거 아니냐? 내가 팔자가 늘어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건 전부 염화 미소감이야. 염화 미소를 지어야 돼. 그 할머니를 탁 보면서 그 우울증 걸린 아주머니가 미소를 싹 짓는 거야. 그게 뭐야? 염화 미소야. 저 할머니가 저걸 팔아가지고 생활을 유지하고 자녀들 키워 오셨나 보다. 그걸 보면서 미소를 싹 지어보는 거야. 그게 사랑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남의 불행을 남의 불행으로 보면 안 돼. 그게 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구해야 되나. 이거 연구하는 당이 국가혁명당이에요. 맞죠? 눈 감고 눈을 감으면 소리가 더 잘 들어가요. 자, 바깥 사람들도 눈 감고 소리 들어요. 자, 네, 이 세상은 모두가 우리 영혼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가상의 물질들이에요. 내 몸도 내 옷도 내 모든 신체 구조가 이 가상의 세계의 산물인데 이것은 내 영혼을 갈고 닦게 해주는 하나의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매일같이 백궁을 가기 위해서는 수련을 하고 마음속으로 허경영을 부르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모두 이 염화 미소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행복도 사실은 이 지구를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집안이 잘 되고 경제적으로 걱정을 안 하게 하고 뭐 행복하다 이런 느낌을 갖는 것도 그 자체는 위선이 되고 양선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내 목적이 이루어져도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왜? 백궁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온전하고 좋은 것은 다 허물이 뒤집어 써져 있어요. 그래서 저 흙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이 흙에 떨어져 있어도 그거를 주워 먹을 수가 없듯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영화는 정말로 숨을 거둘 때 보면은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이 하나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가 천사를 넣어줄 때 여러분들은 물질 세계를 생각하지 말고 백궁을 생각해야 돼요. 이 지상의 어떤 것에도 이것이 영원히 머물러 있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른 영혼들이 오면은 그 영혼들이 또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자기 몸을 만들 것이고 우리의 옷을 가지고 자기 옷을 만들 것이고 계속 반복될 뿐 이 지구에서 얻어가는 것은 우리의 경험, 자기가 쓴 선의 씨앗 이것만 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시 소리 질러서 에너지를 넣어도 그것이 이 지상의 바벨탑을 쌓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기 바라요. 자, 우리의 모든 목적을 이루어줄 천사 들어가라!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성령은 들어가라! 부동산 문제, 주택 문제, 땅 문제, 안 팔리는 문제 모두 해결되라! 남에게 진 빚 문제, 생활비 문제, 자녀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라! 부부간의 갈등 문제, 자녀와의 갈등 문제, 이웃과의 갈등 문제, 법정이나 경찰서나 검찰과의 모든 갈등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라! 모든 사람이 부자 되라! 못난 사람들은 얼굴도 마음도 예뻐져라!